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주간 테스트 일찍 오셔서 다 하셨죠? 질문 있으면 뭐 몇 개 한두 개 받고 진동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다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질문 없으면 혹시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면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질문하는 것이 조금 그러하면 쉬는 시간을 위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진도 바로 들어갈게요. 67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주영양소라고 합니다. 주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세포 호흡의 기질로 쓰여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의 반응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기질은 substrate를 의미하죠. 이제 기질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substrate하고 matrix 두 가지가 있는데 substrate는 반응 물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반응 물질을 substrate 기질로 번역하고요. 매트릭스도 기질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핵이 있고, 대략 그릴게요.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세포 기질, 좀 줄여서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확인학습 문제 나왔을 텐데 세포호흡의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 대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얘기하지만, 물론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세포 기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나죠. 세포 기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일어나고,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호흡 기질로 쓰인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각각 1g당 449kcal 갖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이제 소화가 되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까지 분해가 되어야 되고요.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단당류까지,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그리고 중성지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때 소화 과정에서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다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상태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죠. 지방산이 3개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는 모노글리세리드하고 2개의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노글리세리드와 그리고 2개의 지방산까지 분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단당류, 아미노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형태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입, 식도, 위, 소장, 그리고 대장, 항문까지를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항문은 소화기관이에요? 배설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죠. 일상생활에서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나, 생물학에서는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덜 분해되는 것을 내보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배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소화관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식도에서, 그리고 대장에서는
당연히 항문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겠죠. 항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화를 크게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한 것 같은데 했죠?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저작운동, 그리고 연동운동, 혼합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저작운동의 의의가 뭐냐면 저작운동은 표면적 증가죠.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소화 효소의 작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있죠. 설명했나? 누구는 했다 그러고? 지난주는 안 했다고? 적응과 관련해서 추운 지역에 사는 녀석들의 몸집이 더 크다 그랬죠. 그죠? 추운 지역에 사는 녀석들의 몸집이 왜 커야 되는지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녀석들의 말단기관이 작아지고 몸집이 커지는데 이것은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 몸집이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값이 커져야 작아져요. 설명 안 했어? 체적은 길이의 세제곱이고 표면적은 길이의 제곱이니까 L제곱으로 약분을 하면 L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몸집이 커진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이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단위 체적당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작게 해서 열을 적게 빼앗기려고 하는 것을 배웠죠.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저작운동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입에 넣고 씹으면 그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그럼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전체 표면적은 커지죠. 전체 표면적은 커진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면 전체 크기가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게 되죠. 아까랑 반대니까. 그죠? 크기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화효소의 작용 면적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요 저작운동의 의미가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죠. 그리고 성능이 아주 좋은 믹서기로 밥알을 간다 해도 여전히 녹말이죠. 밥알에 주로 녹말이 들어있는데 그 녹말을 성능이 좋은 아주 좋은 믹서기로 밥알을 갈아도 여전히 녹말. 그래서 흡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흡수할 수 있게끔 더 분해하려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소화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